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싸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허블의 법칙이요. 허블의 법칙. 우리가 적세 편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적세 편의를 통해서 적세 편의량하고 거리 R 사이 또는 파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속력과의 관계 다 가능해졌죠. 그쵸? 근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허블의 법칙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살짝 빌려올게요, 여러분들. 수학을 좀 살짝 빌려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차함수 배웠을 거예요. y는 ax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제가 뭐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느냐, 과학으로 얘기를 하자. 수학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x에 대한 y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x에 대한 y의 함수다. 오케이? 그쵸?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건 뭐죠? a가 의미하는 건 수학적으로 의미하면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이건 펑션, fx라고도 할 수 있죠. 오케이? 펑션. 기능이라는 뜻인데, 함수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왜 키보드에서 F1, F2, F3, F4, F5, F10까지 있잖아. 거기서 F가 의미하는 게 펑션입니다. 펑션. 매크로키라고 해서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F1 누르면 도움말 나오고, 뭐 F2 누르면 뭐 나오고, 어떤 기능 나오고, 이게 전부 다 함수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크로정이라고 부르는데, x에 대한 y의 함수에서 a가 차지하는 건 수학에서는 기울기로 표현하지만, 이거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빌려오면요, 우리는 이런 걸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비례상수. 아시겠죠? 비례상수.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비례상수. 오케이? 비례상수. 그러면 과학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는 x에 대해 비례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비율은 뭐고? a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허블의 법칙은 너무나 쉽게 끝나요. 오케이? 멀어지는, 즉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인데, 자 보세요. 거리에 대한, 이걸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멀어지는 거리, 즉 적색 편의를 통해서 멀어진 거리, 오케이? 거리 R 값을 파악했었잖아요. 그쵸? 거리 R 값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지난 강의에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거리에 대한, 자 보세요. 거리에 대한 후퇴 속도의 후퇴 속도 V가 물론 이제 벡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요. 후퇴 속도의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면 허블의 법칙은 되게 쉽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후퇴 속도에 대한 거리에 대한 후퇴 속도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y의 함수라고 정의했을 때 거리에 대한 후퇴 속도의 함수라고 친다면 후퇴 속도 v 값은 일단 R 값과 비례한다. 이 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꼴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쵸?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상수가 필요하잖아요. 비례상수. 여기는 뭐예요? A를 적시했지만 여기는 H라는 허블 상수를 집어넣어요. 허블 상수. 오케이? 허블 상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됐네. 우리가 익히 배웠던 수학으로 해석하니까 되게 쉽죠? 그쵸? 그래서 V는 H야. 자,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홈런, 빡! 홈런! 그러면, 우우우우! 난 홈런 때렸어. 홈런 V. 됐죠? 딱! 홈런! 야, 이대호 선수 홈런 쳤습니다. 그러면 아마 V. V. 홈런 V. 홈런 V.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한 수를 더 뜨고 갈까요? 자, y는 ax라는 함수에서 a 값을 구할 때 기울기는 x2 x1분의 y2 y1. 그래서 델타 x, x의 변화량분의 델타 y, y의 변화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 아유, 드럽게 쉽네.
더럽게 쉽네? 오, 뭐야? 이건 뭐야? 허블 상수 H는, 오케이? 델타 R분의 델타 V.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럼 뭐야?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네?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에서? V와 R 사이의 그래프에서. V와 R 사이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들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뭐가 될 것이다? 허블 상수값이 될 것이다. H.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허블 상수의 단위는요,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퍼가 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퍼가 분수를 의미하는 건데, 분수에 얘가 분모입니다. 그럼 얘가 거리잖아. 얘가 뭐라고? 거리. 그러면 얘가 분자죠. 속도죠, 속도. 거리네, 속도. 아시겠죠? 되게 쉽네. 이렇게 해서 허블 상수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서로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로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요 녀석은 1, 2, 요 녀석은 1, 2, 요 녀석은 1, 2. 오케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처음에 차지하고 있던 영역은 이만큼. 오케이? 두 번째 차지하는 영역은 얼마큼? 요만큼이겠네? 아! 그러면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이 주는 의미는 첫째.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상대적인 거니까 없다. 오케이? 상대적인 거니까. 자, 중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중심 매개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달리 해석하면요, 우리가 힘에 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또 저한테 질문할 거니까.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R자임을 계산할 수 있어. R자임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녀석은 R자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뭔가의 매개체로 얘가 1, 2 당기고 얘가 1, 2 당겼을 때 요걸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네가 너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빼줄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둘의 힘의 요소에, 오케이? 이 둘의 힘의 요소에 작용점이라는 중심점이 있죠. 작용점이라는 중심점이 있어. 그러나 상대적인 논리인, 자 보세요. 상대적인 논리인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밀었어. 작용과 반작용 관계. 그럼 이 경우는 R자임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의 평형점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가의 중심점이 없다라는 거야.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 아시겠죠? 요렇게 해석하시고 요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팽창을 하되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허블의 법칙 끝. 됐죠?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